자, 2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시험이 붙고 나면은 제일 쉬운 게 이제 시험이고, 붙기 전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힘든 것이 또 시험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지름길로 가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름길로 가라.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지름길로 가는 게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재벌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노숙자로 몰락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후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그쪽 방향으로 잡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석을 전부 이제 전쟁열 휩쓸었죠. 거의 매년 있는 일입니다. 학원에서는 흔하지 않는 일이어서 원래가 특별히 가망이 높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더 수석이 많이 나왔죠. 일반 행정, 재경직,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이렇게 모든 정렬 휩쓸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수 정렬이다 이거는 5명 뽑는데 수석이다 이런 의미가 없죠. 그냥 합격생이나 수석이나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국립외교원 수석한 학생, 최연도 학생이 92년생이죠. 나이가 조금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활을 저렇게 오래 해야 되는가, 또 오래 해야 이제 수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 와서 우리 학생들처럼 21~22살에 와가지고 30이 넘도록 학원에 오전했는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학생은 나중에 우리가 초대를 할 겁니다. 한 12월 중순 정도에. 그때 영상을 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직장생활 하다 뒤늦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왜 잘못 들었는가 하면은 이 학생 집이 이제 강원도 태백입니다. 그 태백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태백에서. 그 세월이 무려 3년이에요. 무려 3년. 그래서 이게 자기의 객관화가,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이 얘기했죠. 자기의 객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은 고민하지 않고 학원에 와버립니다. 학원에 오면 지름길이다.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이 학생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뛰어난 재능 학생들도 혼자 고립돼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체계적 훈련을 못 받게 되면 수험기간이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시험 볼 때는 2차까지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면접에 떨어졌어요. 왜 면접이 떨어지는가 하면은 면접에는 성적으로 이렇게 잘하니까 성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원래는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자기가 100% 되리라고 확신했는데 면접에 또 탈락하니까 이게 내 한계다 이렇게 인식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이 학생을 만났을 때 느낌이,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기억하는 얘기인데, 너 재능이 손흥민인데 혼자 태백에서 혼자 공차고 있다. 정말 이제 잘났다 이렇게 했는데, 성과를 아주 비약적으로 낼까 했는데 결국 수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학생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게 뛰어난 학생인데 태백에서 혼자 한다, 그걸로 2차를 붙는다, 이것도 거의 기적입니다. 되게 뛰어난 포텐이 있는 학생이, 그 학생이 4년을 무려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에 길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길을 잘 잡아서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학교 이제 설명이 들으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이렇게 설명한 이 최연소 학생들이 수험생활을 3년 해야 된다, 5년 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할 거예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6개월 해도 되는 시험이다, 아니면 10개월 하니까 되더라,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시는 3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는가, 이쪽에 기울여야 됩니다. 이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재능 있는 학생들이 수험기간이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 아주 이제 공부 출발점에서는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최연소 학생이 이제 우리 이정 학생하고 들었듯이 주원 학생하고 김재현 학생, 이렇게 김재현 학생은 양가를 했죠. 입법고시도 붙고 그 다음에 재경직 시험도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보면은 일반 행정에 예전에는 서울대 비중이 한 20%가 아니라 서울대 비중이 60%, 70%, 그 다음 연고대가 일부,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 이렇게 했었는데, 나머지 대학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다양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직도 보면 서울대가 50% 정도니까 예전보다는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 다음 국립외교원을 보면은 서울대가 6명밖에 안 됩니다. 18명 중에. 오늘 전체 합격생 비중으로
확정하더라도 그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학교가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고시 진입에 가장 좋은 적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문과 상위권들이 로스쿨로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시의 역사상 지금처럼 쉬운 시기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느낌으로는 올해가 거의 마지막 최저점이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공무 쪽으로 학생들이 이동을 합니다. 로스쿨 지원자가 원래 처음으로 줄었죠. 처음으로 줄었고 이제 그 줄은 거는 이제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모급적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올해나 내년까지 진입하는 학생들은 대단히 행운이고 경쟁 측면에서 후년부터 들어간다, 내후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예전처럼 치열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고시 도전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고시 도전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와야 나은 여건하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시 도전은 이제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붙게 되면은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21살짜리가 달성하는 겁니다. 애들이 시험을 붙다 이런 얘기가 사기업으로 치면은 대기업으로 치면은 2사 자리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한 6년 반, 7년 가까이 근무하다 나왔는데 거기 우리 동기들이 카운터 파트너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 시험 붙은 애들 걔들한테 의료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정도 지위가 사무관 지위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사기업에 들어갔다 삼성에 들어가서 이사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된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되는 세월이 20년,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가치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되면은 고민이 없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안 됐을 때는 취업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제 구멍 접어야 돼요. 고시학교를 통해서 뭔가는 그게 뭔가 스텝이 필요한 거예요. 스텝이. 뭐 스펙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는 다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 뭔가 커리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야심들이 있는데 그건 접어야 되면 접고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뭐 금융감독원 가든지 아니면 뭐 7급 낮추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렇게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가게 되면 로스쿨 쪽으로 간다 해서 로스쿨은 B플랜으로 작동시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스쿨은 일단은 전제가 졸업은 해야 되죠. 졸업은 해야 되니까 문과들은 재학 중에는 뭔가 해야 됩니다. 재학 중에. 예, 문과가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그대로 졸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졸업하게 되면 사회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뭔가는 뚫어야 돼. 그 뚫는 가장 정점이 있는 부분이고 도전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 고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고시 1차적으로 도전하고 안 되면 로스쿨 가야 돼. 안 되면. 그 로스쿨은 우리가 이제 매년 변호사를 한 300명 배출하죠. 이게 취업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돼요. 그 전까지는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시험 붙은 1,700명 중에 현재까지 취업이 확정 안 된 학생들이 400명입니다. 하방이 점점 낮아져요. 낮아지고 예컨대 대개 이제 본인 학부가 좋다. 학부가 좋아가지고 자기 로스쿨을 갈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로스쿨 쪽은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중에 되면은 계속 경쟁해야 됩니다. AI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지금도 로펌에서는 뭐 시니어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주니어들을 뽑지 않는 거죠. 옛날에 10명이 할 걸 이제 2명이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8명 이제는 조건을 낮춰서 가든가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지가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직업이 좋은 거는 내가 요 나이 때 되면은 직업에 대한 조건화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죠. 직업이 좋은 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이 들수록 편해지는 직업입니다. 그게 1차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남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그 남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 이런 직업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자율성이 부족한 거죠. 그 공직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20년을 한다, 30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회 정점으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 결정에 따라서 국가적 이익이 좌우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경쟁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직업 안정성이다 이런 부분이 갈수록 더 중요해요.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민간 쪽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민간 쪽이 우리가 뭐 산업혁명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은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기술 발전의 목표가 뭡니까? 예전과 다르게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인간을 노동에 배제하겠다 이게 더 강하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공직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그쪽이 안정적이고 앞으로 헤게모니를 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SK, 삼성 잘 나가지만 몇 년 갈까요? 그거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딩 안 하면은 뭐 사회 낙오되는 것 같지만 지금 코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계가 다 처리해버리니까 똑같아요. AI도 지금 뭐 개발 단계에 있지만 개발되면 기술자는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쪽은 변화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얘기한 대로 궁극의 목적은 인간의 노동에서 배제되고 해방되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결국 공적 부분을 강화시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직적으로 가야 돼요. 그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관이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공무원이 된다 이런 거는 7급이나 9급은 공무원이 된다 이 개념이고 국가의 핵심 경영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또 있어요. 뭐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판검사 연봉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왜 판검사 연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연봉을 상쇄시키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무관이 그런 주의입니다. 그 삼성이 들어서 연봉을 뭐 SK 들어가서 연봉을 1억 받는다 이런 부분이 생애 전 소득으로 따지면은 5급으로 가서 퇴직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고 이런 금액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적으로 방향을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잡는다 이 부분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진입하기에는 조금 나아졌죠. 선택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4과목이고 국내 외교는 3과목이고 근데 5급도 사실은 3과목입니다. 행정학, 정치학 이게 같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글 쓰는 거니까 내용만 조금 다르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경제학, 그 다음에 행정법 이렇게 되니까 3과목이에요. 3과목을 몇 년 하겠어요? 3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6개월 만에 해치우는 그 정도 분량입니다. 그걸 몇 년 하겠어요? 그걸 3년 한다, 5년 한다 맞지 않죠? 더구나 또 과목이 또 줄었어요. 선택 과목이. 그 다음 시험 난이도도 이렇게 낮아지고 하니까 신규 진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도 이제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시험도 쉽게 낼 테니까 좀 와줘라.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정부 쪽의 방침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에게 지금 가장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7급은 지금은 관심 갖지 마시고 가끔 이제 7급을 해보고 5급을 해야 되겠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지금은 7급이 5급 놀이터입니다. 5급 시험 끝난 다음에 7급을 조금 준비해서 가서 그 학생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시험이 이제 7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7급 관심 갖지 마시고 5급을 쳐놓고 2차를 쳐놓고 혹여라도 7급이라도 좀 준비는 해서 보겠다. 약간은 준비를 해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관심 갖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목표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그 다음 자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고시 앞두고 이제 위축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한 부분입니다. 내가 고시를 과연 합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만 많이 쓰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시 합격하자면은 필수적으로 적성이나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다만 그 공부 재능을 본인이 속한 대학으로 잡지는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속한 대학으로. 그럼 뭐 대학이 낮으면은 전부 시험이 안 되고 대학이 높으면 시험이 전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합격하는 대학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붙어서 뭔가 내 인생을 다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겠다. 그 다음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피셋이죠. 피셋인데 저 피셋은 본인이 이제 적성 있는가 없는가를 학생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뭔가 하면 일단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는데 아마 여러분 선배들한테 저 조언을 구하게 되면은 시간 재고 정확하게 풀어라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간은 충분히 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축구 재능이 뭐 박지성급 재능인데 가만히 있는데 운동량이 투입하는 건 똑같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두고 풀어야 돼. 그 시간이 90분인데 한 4문제 푸니까 오랜만에 머리 쓰니까
너무 머리 무겁다. 그럼 딱 끊으세요. 끊었다가 한 5문제 풀고, 또 끊었다가 10문제 풀고, 이제 머리 좀 돌아가네? 뭐 15문제 풀고, 나머지 5문제는 또 뒤로 밀어서 또 풀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은 총합을 재면 돼요. 시간은 총합을. 시간은 총합도 정해진 시간이 90분인데 120분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해진 시간에 푸는 게 잘못된 겁니다. 120분 정도 풀어서 내 점수가 얼마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점수 기준으로 자료 해석은 풀지 마세요. 자료 해석. 이렇게 언어 논리 요만큼, 상황 판단 요만큼, 자료 해석은 0이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자료 해석. 아까 우리 학교생들도 얘기했죠. 자료 해석이 안 나와서 자료 해석을 집중적으로 미리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료 해석은 시간을 들이면 올라가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테스트를 하더라도 언어하고 상황 판단만 하세요. 언어하고 상황 판단만. 그 다음에 점수는 얼마만 나오면 진입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 조언을 구하면은 합격점 근처에 어느 정도 나와야 진입하는 게 맞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들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어 논리를 기준으로 몇 점 나오면은 진입하면 좋은가 하면은 한 55점, 이렇게 하면 상황 판단이 한 45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정도 점수 나와서 여러분 이제 주변의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진입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 정도 나오면은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은 이렇게 피셋 점수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요. 우리가 1차 피셋 캠프의 합격률이 70%가 넘는데, 그럼 뭐 70% 머리가 아주 뛰어난 학생만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다양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은 2차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포텐이 공부 역량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공부 역량이 커지면은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공부 역량이 언제가 제일 높았는가 하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3 때가 제일 높아요. 고3 때가. 지난번에 이제 그 논문을 보니까 각 집단,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집단 중에 공부 양이 시간이 제일 적은 집단이 대학생입니다. 초등이 3시간 한 40분 하면 대학생이 3시간 35분인가 한 6, 7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이리 확장됐던 공부 캐파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중2를 전제로 하는, 중2를 대상으로 하는 IQ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높게 나올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차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4문제 정도, 8문제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한 75점 정도 이렇게 올라요. 이것도 그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올라다 아직은 합격점 아니죠. 그 다음에 피셋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대한 유형도 있고 시험에 관한 고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이게 또 한 4개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4개 정도 오르면 85점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한 75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시간이 가면은 뭐 85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논외로 한다 이렇게 치면은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균의 합격선이 근접해. 그 다음에 피셋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죠. 학원에 뭐 합격생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한 2문제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90 이렇게 되고, 이게 또 80, 뭐 85 이렇게 되면은 넉넉하게 합격하는 겁니다. 그 학원에는 나 이렇게 점수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괜찮은 학생이 왔구나 이렇게 하지, 여러분은 이런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 본인은 인풋 과정이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 피셋이 잘못된 생각들이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런 시험이 있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다. 우리 합격생들도 공부를 했죠. 아까 주원 학생도 자기는 피셋이 좀 약하기 때문에 1, 2차 비중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자료 해석은 점수가 기대 이상으로 낮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정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 학생도 자료 해석이 약하니까 미리부터 강의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하면 오르는 것이고 해야 오르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정보들이 피셋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타고난 것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타고나서 안 해도 되는 학생은 없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열심히 하면은, 효과적으로 하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피셋이 점수가 낮다, 높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내가 시험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시 도전의 위험성 부분인데 뭐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불합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0% 붙는데 70%는 안 돼요. 그 다음 피할 수 있는 부분이 2번, 3번입니다. 이건 꼭 피해야 돼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이게 2번, 3번이 왜 저렇게 되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2004년생 21살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걔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중에 자기의 객관화예요. 자기의 객관화. 요 2, 3번에 빠진다 이런 얘기는 자기의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원래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하면은 내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험 계속 봐가지고 모의고사 계속 봐가지고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 인식을 계속 갖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2, 3번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 2, 3번에. 여기 빠져버리면은 고시가 뭐 4년이냐 5년이냐 6년이냐 뭐 20대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30대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 성과가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생은 치명적인 해악을 미치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될 확률이 높아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될 확률이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되니까 2번, 3번은 꼭 피해야 됩니다. 1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시를 시작할 때 포기할 때 이렇게 저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뭐 전문가 이렇게 해봤자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한 여러 번 30년 봤으니까 그 사법시험 할 때부터 해서 우리가 그때 점유율이 우리가 80% 정도 됐으니까 수석 중에 8명이 거쳐갔습니다. 요즘 대법관 이렇게 인사발령 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학생들 되게 많아 보여요. 아, 기어코 저렇게 됐구나. 아, 기어코 열심히 하더니만은 좋은 자리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작할 때 혼자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좋은 대학 갔다 이 부분이 그게 등산으로 치면 한라산입니다. 이게 여러분 도전하는 산은 에베레스트예요. 여기는 경험 많은 사람은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겠죠. 아니면 시간을 엄청 들이면서 희생을 많이 당하면서 가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방금 올라왔던 이 학생들이 되게 현명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나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전문기관에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그 반대쪽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대쪽에는 고시반에 있는 친구들. 이따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고시반에서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학생이 고시반에서 만약 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언젠가는 될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되는가? 10개월 만에 되는가? 이건 절대 안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게 비용도 아끼고 본인도 힘도 덜 들고 그 다음 앞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인데 언제로 설정합니까? 이번에 내년이에요. 내년이 2027년이 내년이 아니고 이 학생들처럼 내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다음 시험이 목표 지점입니다. 이 학생들이 예컨대 주원학생이 10월달에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내년 시험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시험 삼아 보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희정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1월달에 시작했으니까 6월달에 끝낼 수 있을까? 이 학생은 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6월달에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정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2달이나 빨리 시작하는 것이고 지원학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 늦은 거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년에 도전하고 혹여 안 되면은 후년까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년은 대충 하고 후년에 내가 진짜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저 합격 목표 기간 내년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자면 최소한 공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휴학은 공부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 여건 해결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승부가 안 납니다.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 학생들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이 부모님이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내가 고시 공부하려고 돈을 더 이렇게 지원받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공부 마치는 게 원해요. 공부할 때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경제 여건을 스스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대신에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기간을 빨리 단축하는 게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경제적 부분을 앞세우는데 시험의 위험성은 높아져요. 지금 학원에 오면은 6개월 만에 끝나는 시험, 10개월 만에 끝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 나오니까 이걸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시험은 성격이 그렇다 이렇게 봐야지 그 기간을 넘겨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 뭔가는 시행착오를 좀 했구나, 내가 열정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지 시험 자체를 3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잡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최소한 공부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2학년에 이 자리에 있거나 영상을 보면은 지금 해야 되고 고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때는 해야 됩니다. 왜 이제 그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니면 엉뚱하게 해요. 엉뚱하게 오면은 학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뭔가 하면은 오늘 이제 우리 설명에 올라왔던 주원이나 희정이나 이런 학생이 제일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은 얘들이 백지로 와요. 백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작년으로 치면은 한예종 학생 한국예술종합대학 나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학생, 그 학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전남대학 나와서 전남대 공대를 나와서 이제 처음 오는 학생, 홍익대 공대를 나와서 처음 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우리는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도하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본인의 개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2학년이나 1학년은 절대 시작하지 마시고 2학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관여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뭔가는 시도한다는 거죠. 뭔가는 시도하게 되면은 나쁜 습관이 배는 부분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더 이제 부작용이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한 에너지 총량이 있습니다. 총량이. 그 총량이 언제 제일 강하게 이제 이렇게 발현되는가 하면 고시 공부 초기예요. 초기 때 에너지가 강할 때 뭔가는 성과가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성과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가 제일 이제 높을 때 그때 성과 없이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축소되어 있으니까 본인 지쳐 있는 겁니다. 본인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겨울방학 때부터 늦어도 해야 되고 3학년은 고민 없이 바로 해야 되고 4학년도 바르고 졸업한 다음에는 비추. 졸업한 다음에는 고시는 이제는 뭐 대기만성 이런 게 아니고 소년등과들입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됐다 이 사정하고 내가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고시만 한 게 없다. 사회생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되게 떨어지니까 그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되 혹시라도 예컨대 내가 돌아갈 직장이 공부 한 2년 공백이 있더라도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하세요. 그럼 미래는 남은 거니까. 예컨대 학교 선생님인데 휴직을 한 2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시고 아니면 직장을 내가 버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신중하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합격하기 적합한 시작 시기인데 늦어도 1월에는 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1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3월 오게 되면은 내년 시험을 망치고 오는 거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년 시험을 시험 삼아 보는 거예요. 예컨대 겨울방학 하면은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좀 다니고 와서 기출문제 몇 회 풀어보고 스터디 카페에서 몇 회 걸쩍거리다가 원래 시험 삼아 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를 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오게 되면 시험이 됐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돼버리면 원래 내년 2차 시험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중요한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 지금 이 시험이 합격 가능한 시간들이 남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됩니다. 군대 문제는 이거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남학생들이 철이 좀 덜 들었다 이렇게 하면 군대 갔다 오면은 한에게 그어지는 부분이 있죠. 본인이 군대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희정 학생처럼 빨리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하는 것이고 공부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군대 갔다 오는 것이고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시행착오입니다. 진입 단계 대부분 저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1차를 먼저 보니까 1차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장희정 학생도 그랬죠. 지금 1차 기간인데
2차 공부에 약간의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으면 1차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주원학생도 마찬가지죠. 1차만 해서는 안 되니까 비중을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10월 달에는 1차 비중을 30% 하고 2차 비중을 70% 하고 시험이 다가오니까 5대5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3대7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1차가 돼야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불합격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몇 개월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니까 몇 개월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차만 전념하는 것과 1, 2차를 병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1차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가? 그런 부분인데 1차만 계속 한다고 해서 1차 확률이 높아지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함부로 쓰는 거지. 1차 공부를 뭐 하루 종일 피서만 하겠습니까? 피서서 특성인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공부는 지식이 쌓이는 걸 측정하는 시험이 있죠. 2차 시험. 이런 건 하루 종일 하면은 시간 비례해서 지식이 쌓이니까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피서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두뇌 활성화 부분이니까 뭐 개인에 따라서 4시간 하니까 충분하다. 8시간에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시간을 넘어서 왼종일 하는 게 내가 이익이 되겠다. 이런 시험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시간을 이제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잡지 마시고 1, 2차 공부에 밸런스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불합격하면 최악이고 합격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든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혹여라도 현재 여러분이 휴학을 했거나 아니면은 학교 듣는 과목이 되게 적다. 일주일에 한 3일 이하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반에 들어오세요. 그냥. 중간에 들어와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진도가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아니니까 중간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이미 시작은 했지만은 요 반은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무료로. 왜 이제 무료로 저 반을 지원하는가 하면 10월부터 12월 말까지죠. 왜 저걸 제가 무료로 이제 지원하는가 하면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데 본인들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명회 하니까 내가 1월 달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오늘 설명회 하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고 1월 달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스타트. 여건이 되면 지금 스타트. 여건이 안 되고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돌아가서 고시 생활을 하세요. 아까 우리 학생들처럼 8시 반에 나와서 10시까지는 도서관에 있었다. 요 생활을 하세요. 요 생활. 요 생활 안에서 고시 관련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학교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대신에 고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일요일은 온전히 쉬는데 학교 때문에 시간이 뺏기니까 일요일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일요일 중에 한 반나절 정도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휴식 시간을 좀 줄이고 방학하자마자 학원으로 이렇게 달려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개강이 1월이라 해서 1월에 오지 마시고 방학을 예컨대 10월 20일 한다. 이렇게 하면 10월 20일에 달려와요. 달려오면은 여러분 공부 상태를 보고 그때 또 조언을 의미 있게 해줄 테니까 그때 조언에 따라 공부를 하면은 20일부터 개강할 때까지 1월 5일이면은 15일이 남아요. 15일이. 그 15일이 학원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인가 하면은 학원에 일주일이면은 경작 미시가 끝나는 시간이고 학원에 일주일이 더 있으면 거시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의 활용도가 완전히 다르니까 여건이 되면 무조건 학원으로 온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피서 캠프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합격생들이 피서 캠프로 들어가서 1차 무조건 될 거예요. 피서 캠프로 들어가서 1차 붙으면은 아까 학생들이 말했던 몰입반으로 가는 거죠. 요 4개월. 4개월에서 이렇게 합격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학생들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시험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 합니다. 아까 우리 두 학생이. 공부한 지가 뭐 6개월밖에 안 되고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내가 설마 됐겠나 이렇게 하고 이 학생들이 종합반에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가 나서 내가 시험이 돼버렸어요. 시험이 돼버리니까 이제 학원에 과정에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학원이 환불을 해주고 본인도 환불 받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커리로 가세요. 요 커리로. 1차 빨리 좀 시작해서 1차 붙고 2차 몰입반에 들어가서 내년 되는 걸 목표로 삼겠다. 혹이 안 되면 후년까지 가는 것인데 뭐 안 되리라는 뭐 법칙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매년 나오니까 작년에 3명, 올해 2명, 그전에 4명 이렇게 나왔으면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40명 중에
2명이 나오고 3명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저 두 학생만 뭐 하늘에 떠 있어서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원래 저 점수를 불합격 점수를 받아보니까 평균 3점 이내에 떨어진 학생들이 12명입니다. 평균 3점 이내 6개월 공부해서 또는 10개월 해서 그 학생들은 내년에 시험이 무조건 돼요. 지가 특별한 별난 짓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출발점 지금으로 잡아야 된다. 지금 들어와야 되는 학생들은 공부가 전혀 안 됐다 이런 학생들이 오세요. 이런 학생들이 뭐 예시들은 있지만은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길을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시험은 내년에 꼭 되고 싶다. 그러면 길이 유일하게 여기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일하게 여기 있다. 학교에서 만약에 연고대 고시반에서 뭐 성대 고시반에서 6개월 만에 된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가 떠들썩할 겁니다. 근데 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매년 나오니까 일상입니다. 일상. 그 차이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수석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떠들썩하죠. 학원은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뭔가는 경쟁력 있는 내부적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혜택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합격생들이 대부분 얘기한 거죠. 강의를 무료로 전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그다음 합격생을 계속 만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 국립외교원을 지도하는 학생이 작년에 수사관 학생이 지도하고 있죠. 스터디를. 원래 또 수사관 학생들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사관 학생이 여러분을 지도한다 이렇게 하면 짜릿하지 않아요. 외교원을 준비하는데 또는 5급을 준비하는데 수석회가 와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하면은 최소한 내가 시행착오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능력대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소수정예는 되도록이면 선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뭐 특별히 내가 저쪽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냥 넓은 데로 가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5급에 도전한다 이런 부분들은 직업을 얻는다 이런 좁은 의미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꿈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본다면은 넓은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어떤 한 분야에 좁은 데 가는 것보다는 좀 힘이 있거나 아니면 예컨대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한 10등 안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뭐 국세청을 간다 아니면 뭐 국무조정실을 간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전체가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지식이 이렇게 쌓이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되도록이면 넓은 데로 가세요. 넓은 데로. 그 다음 재경을 할까 일행을 할까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본인이 가슴이 뛰는 대로 하세요. 그냥 본인 적성이 재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에 와보니까 경쟁해 보니까 나는 일행이 더 맞더라 이렇게 하면 일행으로 가도 되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뭐 일행을 했다 재경을 했다 그 상태로 가세요. 그 상태로 가서 학원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기준이 서니까 지금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행 국립외교원인데 뭐 저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국립외교원 하면 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는데 제2외국어 요건 진입 요건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진입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 예컨대 지금은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 외국어를 내가 6개월 정도 더 준비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기를 놓쳐버려요. 예컨대 이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내년 진입이 한 4월 달에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외국어를 하느라고 가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하는데 외국어를 하루 종일 합니까? 뭐 내가 일본어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 뭐 3시간 처음이니까 한 6시간 하려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시간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병행을 하세요. 병행을.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국립외교는 3과목이고 저 5급은 4과목인데 국립외교는 일시적으로 내가 4과목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험 직전까지 털어내면 되니까 털어내면 3과목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진입 시기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학생이 한 얘기는 원론적 얘기입니다. 해놓고 하면 좋죠. 예컨대 내가 2학년 마치고 진입하려고 했는데 이 외국어를 2학년 여름방학 때 마쳤다. 이거는 좋은 거지. 근데 그때까지 안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입을 6월 달에 하겠다. 뭐 5월 달에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 이거는. 그때 진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병행을 하면서 갖춰 나가겠다. 못 갖췄으니까 내가 불편함이 있다. 이 정도로 봐야지. 그걸 갖추고 내가 진입하겠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학생이 한 얘기도 그치지는 않아요. 합격 현황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학교를 이렇게 뭐 특정한 법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20살에서 24살까지가 한 20% 합격하고 그다음 그 이상이 나머지 68%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요게 학교를 기준으로 속함이 아니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연령대는 학원입니다. 이거는 바깥이에요. 근데 학원에 보니까 합격생 명단을 보니까 뭐 90년대 중반도 있고 뭐 초반도 있고 2000년 뭐 초반도 있고 이렇죠. 그 학생들이 그럼 학원에서 그렇게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까 외교원 수석한 학생처럼 외부에서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입니다. 예컨대 학교 고시반에서 5년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후배가 가더니만은 학원에 가더니만은 1년 만에 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때 오는 학생들이니까 나는 이 그룹으로 잡겠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오시고 나는 뭐 느긋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해야 돼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고시에 많은 시간을 들이겠어요? 이제 우리 시험 붙은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한번 상상하면 학교 생활을 희정 학생은 2학년을 마쳤어요. 2년이 남았습니다. 합격생 진보도는 2년이고 주원 학생이 이제 3학년을 시작하죠. 3학년 2학기로 하니까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이 학생들하고 잘못해서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수험생활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고시반에 있어도 안 됐고 졸업하거나 3, 4년을 더 보낸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시험은 되지 않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은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수험생활 긴 상태로 되느냐 짧게 되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 얘기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 10년 내에 가장 똑똑한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빛이 나요. 외견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느낌상 똑똑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과들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만에 정시로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갔어요. 1년 만에. 한국말이 서툴 정도입니다. 정시로. 수능에서 뭐 거의 뭐 몇 개 안 틀렸습니다. 경제학과를 가서 국립외교를 하겠다고 이제 학원에 왔는데 제가 속으로 얘는 수석감이다. 좀 역대급이다. 잘 키우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4, 5개월 이렇게 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하겠대요. 학교에서 관정도서관에서 어쩌고 뭐 동기들과 선배들과 어쩌고 하길래 제가 그냥 학원에 있으면 좋은데 내년에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대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고시가 뭔지 이렇게 개념이 조금 약할 때입니다. 경험적으로 조금 더 쌓고 갔더라면 좋았는데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시험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2년 더 뒤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때 등수가 9등 정도를 했습니다. 9등 정도. 9등 정도를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정말 후회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 학원에 있었더라면 그때 우리가 학원에서 수석이 나왔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뭐 그때가 아니라 매번 나오는 1등부터 10등까지 지금 우리 학생이 8명 있는데 이 학생하고 경쟁하는 그룹인데 이 학생보다는 그레이드가 낮은 학생이 걔가 수석을 했습니다. 얘가 12등을 하고 그것도 2년 뒤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는 아주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고 전문기관은 전문성을 잘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쪽 길로 가세요. 요쪽 길로. 어리게 되는 게 좋습니다. 수험기간이 짧은 게. 어리다기보다는 수험기간이 짧은 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진입하려고 하는데 1번에 체크리스트입니다. 목표기간 3년 이상 설정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죠. 우리가 고시 한다니까 우리가 한 3년을 미뤄줄래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2번에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3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조건부로 하겠다. 해보고 잘 되면 하겠다. 너무 약해. 고시 공부는 뭐 순간순간 좌절이 있는 거죠. 그 좌절을 내가 넘어서는가 아니면 굴복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기가 약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학업과 병행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사람만 고생해요.
에너지만 낭비다. 이렇게. 고시 안에 산다. 수험 기간은 길어집니다. 인강으로 한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안 돼. 주관식이니까. 1차는 가능한데 2차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시험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능력에 맞게 수험 기간을 적절히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가 또는 능력에 맞게 성과를 내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학원에 우리가 합격생은 절반을 가져오는데 우리 수석이 쏟아지고 그 다음 최연소가 쏟아지는데 그럼 그 학생들만 있고 나머지는 꼴찌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1등부터 200등까지 뽑으면 우리 학생들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밖에 있어요. 나머지 밖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양도 차이가 있고 질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강을 하거나 단가반을 하거나 그 다음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병행하거나 다 안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렇게 연락을 오는데 시험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고시 붙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시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면은 2차 경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이 안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다니면서 2차를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경우가 요거는 나옵니다. 근데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2차를 처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험 안 돼. 그러니까 고생 많은 겁니다. 1년 이상 경험자, 여기는 뭐 대상은 없겠지만 방송을 많이 보니까 설명드리면은 일단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돼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뭔가는 착오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 능력 대비 지금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뭔가는 지금 인풋 과정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원래처럼 열심히 내년 하면은 또 시험이 되겠다 이거는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립돼 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스터디를 하는데 합격 경험자가 없다. 한마디로 오합지졸끼리 모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 온라인 강의만 수강한다.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 단가반을 듣고 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외부 자격이 없다. 이것들이 이 목록들을 보면은 아까 우리 최연소 합격생들이 했던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모의고사를 빠지지 않게 보겠다 이렇게 했고 나 고립을 해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 아주 절제를 했죠. 그렇죠. 절제를.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경우인데 외부 자격이 모의고사를 보니까 계속 있는 겁니다. 아까 6개월 만에 됐던 희정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모의고사에 거의 목숨 걸 정도로 하는 겁니다. 1등하면 되게 기뻐하고 성적이 처진다 이렇게 하면은 자극과 동기를 삼고 이게 없으면은 본인 능력 발휘가 잘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고시 합격이 최소 2, 3년이 필요하다. 차라리 저거보다는 외부에서는 3, 5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이게 할 수는 있어. 고시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어. 근데 국립외교원으로 치면은 과목이 3과목입니다. 그럼 3년 하면은 한 과목을 1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해치운 거예요.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해치우는 그 정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나 5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시행착오한 선배들이 전해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듣지 마시고 오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요. 저 학생들이 저 어린 나이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했는가, 어떤 시스템을 자기에게 맞게 활용했는가 이쪽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수험 기회는 단축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종 합격 마지노선은 내년, 안 되면 후년, 후년까지 해서 안 되면은 부모님은 절대로 밀어주면 안 되고 학생 스스로도 하면 안 되고 왜? 안 돼. 근데 만약에 근소하게 안 되면은 수험 생활을 계속하세요. 대신에 그때는 학원에 오지 마시고 그때는 학교 고시반에 가도 돼. 그때는 학교 고시반에 가도 돼.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약점이 또 드러나 있고 또 파악이 돼 있고 이 약점을 어떻게 커버하는가 이 부분이 본인 스스로 이제 자생력이 있는 경우이고 초반부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이다. 이 부분은 이게 부모님들도 옛날 고시 기준으로 뭐 3년, 5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넉넉히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 기간을 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는 크게 잡으면은 고시 생활을 못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에 대한 뜻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생활은 견디겠다 이런 학생이 오고 그 다음 열심히 했는데도 합격생하고 격차가 되게 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미련을 접어야 됩니다. 그때 괜히 원래 또 하면 될 것 같고 원래 또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인데 영원히 되지 않아요. 그 격차 부분은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똑한 학생들이 계속 매년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계속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학생들도 얘기했죠. 고립된 수험생활. 고립되면 안 됩니다.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신림동에 단가만 들으면서 스터디를 한다. 뭐 스터디를 여러 번 하고 누가 해주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해주겠지. 그 다음 나쁜 경우 3입니다. 학교 고시반에 인강으로 하겠다. 학교 고시반에서도 뭐 연대나 고대나 성대나 고시반에 많이 되는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수험생활이 너무 길어져요. 고시반의 선배들이 되는 연령대를 보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대다수입니다. 학원에는 그런 학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고시반에 오늘 이제 무대에 올랐던 학생들처럼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고시반에 하게 되면은 수험 기간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 고시반으로 가느냐? 학생들이 그 합격에 대한 질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이 잘 안 보여요. 내 선배가 됐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선배가 6년, 7년을 쏟아부었다. 이 인식은 좀 약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학교 고시반에 가면 비용이 덜 드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시는 1년 더 하면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거기에 1년을 더 붙이면 2억이에요. 그 다음 퇴직하는 연령, 쌓이는 연금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하면 1년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1억이에요. 1억.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학원에 오면은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그럼 학교 고시반에서 하면은 비용이 0이고 학원에 오면 비용이 뭐 100인가? 그건 아니에요. 학원에 오면은 한 달에 학원비가 한 84만 원 정도 됩니다. 결정적입니까? 학교 고시반에 있어도 한 4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 40만 원을 한 달에 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이 되면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커 보이는데 그다지 큰 금액 아니에요. 시험을 빨리 붙고 내 인생을 빨리 결정한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학생들 예를 들면은 장희정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얘가 4학년까지 할 거예요. 4학년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붙는 거하고 학원에서 6개월 다녀가지고 합격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겠어요? 예전에 서울대학 학생이 4년 다녀가고 수석했는데 그 학생이 학원에 오면 1년 만에 수석하는 학생입니다. 그 어느 쪽을 택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립하게 되면은 일단 심리적 우울해지고 그 다음 4,5번입니다. 이렇게 학교 고시반에 가면 잘못된 조언에 노출돼요. 이게 학교 고시반에 가니까 내가 22에 갔는데 선배가 29 선배가 편안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원에 내가 22에 왔는데 21살 최연소 합격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겁니다. 내보다 어린애가 저렇게 하네. 이 느낌하고 와 내보다 엄청 나이 든 선배가 진짜 편안하게 하네. 이거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에 노출되니까 고길로 가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혹여라도 학원에서 안 되는데 근소하게 안 되면 고시반으로 가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종합반으로 이제 지금은 학생들이 다 오기 때문에 크게 이제 비중을 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일단 단가반으로 가게 되면 비용 부담이 너무 증가됩니다. 영상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시험 봐야 되고 실강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증가되니까 월 170만 원 이걸 부담을 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5번입니다. 합격 가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합격생은 절반을 가져오죠. 응시생이 10,00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종합반인 300명인데 거기서 절반을 우리가 가져와요. 이게 이제는 상수입니다. 부정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뭐 7년, 8년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매년 우리가 절반 가져오니까 그럼 나머지 100명을 가지고 9,700명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100대 1입니다. 100대 1. 근데 학원에 오면은 3대 1이에요. 3대 1. 고등학교로 치면은 학원에 오시면은 3등급이면 합격합니다. 3등급. 해볼만 하지 않아요? 내가 3등급 안에 들면 돼. 우리가 300명 있는데 내가 저 안에 100등 안에 들면 돼. 100등 안에. 더 잘하면은 수석을 할 수도 있고. 100등 안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으면서
나는 조금 다르니까 밖에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착각입니다. 다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명 중에 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한 고등학교로 치면 한 내학급에서 내가 1등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타학원 뭐 이런 점 달라요. 옛날에는 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학원으로 한 80%가 오니까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학생들이 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피색 캠프 뭐 그리고 스파르타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입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 오면 관리를 얼마나 해주나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재수생들은 아니죠. 재수하고 입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녀도 막 고립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워낙 특별한 이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오면은 소통을 최대한 시키고 대신에 1년에 6개월은 우리가 타이트하게 통제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는데 1년에 6개월간은 우리가 강제력을 발동해요. 그게 1차를 위한 2달 피서 캠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런 강의실 아니라 학습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통제를 합니다. 90분 공부시키고 20분 열어주고 따르지 않으면 퇴출, 시험을 매일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1차를 붙으면은 그 다음에 2차 할 때 스파르타 학습관이에요. 우리 이제 단기학교 학생으로 치면은 몰입반, 그 공부 경력이 이렇게 좀 차인 친구들은 스파르타 학습관, 여기는 4개월 동안 매일 시험 보게 합니다. 매일 시험 보게 하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서 합격을 못한다. 이게 아주 예외적입니다. 합격률이 한 65%, 70% 이렇게 되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된다 하면은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서 수석이 최연소가 쏟아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밖에 있는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저런 부분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학생들은 요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쉽게 얘기하면은 1순환이 고1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1이다. 그리고 3순환이 고3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예비순환 그러니까 예비 고1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비 고1인데 밖에 학생들은 예비순환 때 예비순환만 하면 되는구나. 1순환 때 1순환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예비순환 할 때 동영상으로 1순환, 2순환 선행학습을 해둡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강 들을 때 전부 복습으로 들어요. 복습으로. 인강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렵다, 어떤 부분이 쉽다, 어떤 부분은 애매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도 피로감도 덜 내요. 이 부분이 쉬우니까 릴렉스를 좀 하고 저 부분은 되게 어려우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순환 들어올 때 우리 학생들이 3순환까지 끝을 내버려요. 끝을 내버리고 요 2순환 때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과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갔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고1, 2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정도 되면은 고3 과정을 마무리 짓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끝난 학생들이 3, 4순환 들어와요. 마무리에. 밖에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러 들어오고 우리는 공부가 끝난 학생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두꺼운 글씨가 보이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리타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너무 들어요. 실강 듣고 영상 듣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뭐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학원에 오면은 실강 듣고 영상은 무조건 무료로 지원하니까 학생들 공부 강도다, 밀도다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는 생각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터디죠. 고시 공부 초기에 시행착오를 막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우리가 학원에 편성해 줍니다. 교재도 주고 2차는 주 3회, 1차는 주 6회인데 10월 말까지는 2차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이제 11월이니까 1차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근데 요 제일 아래 칸을 보세요. 스터디 진행자, 합격생이 해줍니다. 최연소 2학생들은 스터디 진행자로 저희들이 넣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가지고 형들이다, 누나들이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은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적으로 넣습니다. 작년에는 재경직 수석한 학생이
그다음 외교는 수사관 학생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 수사관 학생이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한테 마치 뭐 계명처럼 들리겠죠. 계명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도움이 뭐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결정적으로 뭐 3,000% 빠지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막는 아주 중요한 컬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 과정으로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아까 주원 학생이 얘기를 했죠. 국제법, 뭐 국제정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해서 답안 특강을 활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학원에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조금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답안 특강 과정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을 하면 50만 원 과목별로 해요. 매달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위 30%까지 지급하니까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합격하는구나. 고시 공부하는데 제일 두려운 부분이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두려워요. 학원에 오면은 상위 30%가 되는 학원이니까 상위 30% 안에 내가 계속 들고 있는 징표를 받는 거죠. 징표를 받게 되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리는데 환불을 받지 마세요. 받으면 불합격했다 이런 얘기니까. 대신에 그래도 알려드리면은 1차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제 뭐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때는 개인의 개성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제를 높이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피색 캠프입니다. 피색 캠프. 2달이니까 100% 출석하고 100% 시험을 보고 그중에 100명 중에 40등인데 불합격했다. 이런 학원이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요. 이 학생이 5년 내에 한 명이 받아갔습니다. 한 명. 서울대 자유전공 학생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한 명이 탈락했으니까. 시험날 그 남학생인데 장이 되게 약해요. 시험날 배탈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디션이 엉망이어서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그 학생이 이제 환불 받아간 유일한 학생이 다 됩니다. 그 다음 2차 아까 얘기했던 스파르타 과정. 요때 4달.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전액 환불해 드리는데 요렇게 환불 받아간 학생은 없습니다. 다 시험이 돼요. 2배 정도 합격률이 나오니까 뭐 안정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을 선발하죠. 이렇게 선발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가리죠. 왜 가리는가 하면은 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1년 이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캐릭터가 부담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입시를 불허를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예컨대 가끔 뭐 나이가 한 45 이렇게 됐어요. 삼촌이 와서 고시에 듯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커팅합니다. 삼촌이 오게 되면 학생들하고 어울리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시할 준비가 안 됐다. 물리적 준비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있는데 해볼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받게 되면 결국 이탈하게 되니까 남아있는 학생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피해자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가립니다. 그 다음은 상담은 일단 여기에 적힌 부분도 있지만은 합격생들이 주로 하죠. 합격생들이. 다 그 차원에서 해결되니까 학원에 와서 뭐 소통 경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합격생 중에 주원 학생 말 중에 저하고 상담 뭐 자주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 시험 임박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오는 게 그때는 뭐 나한테 공부를 배울 건 없죠.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헌법이니까 그건 1차 과목이니까 심리적 케어입니다. 이렇게 와서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얘가 되는 학생이에요. 근데 본인은 공부한 지가 지금 뭐 몇 달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이런 지표 때문에 된다 이렇게 그런 어드바이스 정도는 많이 합니다. 종합반 일일 수업 일정인데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6시간 1차 수업은 3월 되면 다 끝이 나죠. 그러니까 1년에 절반 정도 1차 수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1차 수업이 없으면 하루에 4시간 나머지는 뭘 하느냐 스터디하고 시험 준비하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알차게 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종합반 주간 학습 일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10시까지인데 저희 강제력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 정도는 해야 시험이 된다. 알아서 하자. 이런 부분이고 물론 캠프에 들어가면 다르고 그 다음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일요일은 뭔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오니까 물론 시험 임박하다 이렇게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되니까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헤어지지 마세요. 헤어지지 말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학원 일정이 이러니까 일요일만 보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는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학원에 남친을 만들고 여친을 만들고 이거는 또 시기상으로 좀 적절치는 않죠. 그 다음 통학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요 지역 통학하면 안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송파, 잠실 아예 포기할 거고, 뭐 분당, 안암 이것도 포기할 거고, 신촌 애매하지만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나는 재수할 때도 1시간 통학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착각. 그게 재수할 때 1시간 통학을 안 했더라면 이걸로 봐야 돼. 1시간을 통학하게 되면은 대부분 주관식이기 때문에 1시간 오게 되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1시간 집으로 가서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은 길바닥에 고시생이 뿌리는 겁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재능의 문제로 이어져요. 학부된 시간도 적고 한 달 놓치면 120시간입니다. 120시간이면 공부 시간으로 치면 10일 정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는 30을 하는데 내가 20을 한다. 이걸로 경쟁력이 없고 양적으로. 그 다음 아까 그 주원 학생이 표현한 걸로 보면 질적 시간입니다. 뭔가 하면은 학부된 시간은 질이 떨어져요. 피곤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장희정 학생도 그 21살짜리가 한 달 다녀보더니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학원 원룸에더라 공부하라 이렇게 하니까 뭐 부천인데 집에서 다닐래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달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결정 내리고 학원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 지역 정도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 데가 좋긴 하죠. 그 다음에 학원에 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원룸은 되도록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학원 원룸이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학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집주인하고 계약하면 뭐 요즘 뭐 전세 사기네 뭐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학원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학원에 오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뭐 소음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쉽고, 그 다음 정서적으로 유대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비용 측면에도 제일 이렇게 유리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연대 학생인데 학교 주변에 얼마 주고 있냐 하니까 85만 원 주고 있는데 학원에 들어오면 한 20만 원 내면 되니까 학원비가 거의 안 듭니다. 거의 안 되니까 학원에 오세요. 학원에.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장사나 학원에 들어오면 됩니다. 학원 직영 독서실이 우리가 있으니까 가격을 할인합니다. 이게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해요. 하나는 관리반이 있고 독서실 안에 자율반이 있어요. 관리반에 들어오면 월 6만 원, 자율반으로 가겠다 하면 월 9만 원. 다르죠, 기준이. 우리 통제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3만 원을 깎아주겠다 이거고, 나는 3만 원 내고 자유를 사겠다 하면 자율반으로 가는 겁니다. 관리반으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 이거 식당.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죠. 식당. 우리 애가 이제 어려운 공부하는데 먹는 걸 제대로 먹는가 이런 부분인데, 먹는 거는 고시 식당이 값도 사면서 학식보다 한 서너 배 좋습니다. 집에 먹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합격생인데 그 학생은 키가 1m 78인데 그 설명회 제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왔는데 무척 컸어요. 정말 키가 크냐 이렇게 하니까 3cm가 컸대요. 지금 1m 81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고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인프라가 50년 60년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고시생 특성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남짓하면은 세 끼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쌉니다. 학부모님들 이제 주의사항, 고시 진입 단계에서는 꼭 학원에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가지고 고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시고, 혹시라도 학원에 올 기회가 안 되시면 영상을 꼭 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그다지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좀 안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시 공부 진행 단계에서는 그냥 편해지세요. 군대 한 번 더 보냈다 남학생은. 그 다음에 여학생이면은 우리 애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믿고 맡기겠다, 결과만 이렇게 보세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노심초사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학생한테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부모 불안이다, 조급함이다 이런 부분이 학생한테 전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만 보세요. 결과만. 잘 됐다, 우리 애 신림동에 가 있으니까
학원 원룸에 가 있고 기숙사 가 있으니까 우리 여행이나 다닙시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고시 공부 마무리 단계에서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기로에 섰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오세요. 그때는 그만해라 해라 이거는 결정해 드립니다. 원래까지 한 53명 정도 이렇게 제가 스탑을 시켰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반응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서운하다. 왜 하고 싶은데. 이런 반응. 또 하나는 정말 고맙다.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다. 학원 다시 다니게 하라고 설득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포기시켜 고맙다. 우리 애한테 또는 학생은 본인한테 맞는 길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학원에 한 1년, 1년 반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확연히 가려요. 이거는 수석 자원이다. 경학권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되겠다. 아예 안 된다. 이건 가려요. 가리니까 고시 공부를 만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말려들어 버려요. 되면은 너무 좋은데 뭐 안 되는 걸 어쩔 수 없죠. 그걸 계속 찾고 있어가지고 인생에 큰 짐을 만든다. 이 부분은 맞지 않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청하신 것 설명이 들으니까 그래도 궁금한 거 질문사항이 많이 해결되셨죠. 한 팀당 한 10분 정도 진행하니까 학원 내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뒷번호면은 식사를 좀 하시고 오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